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바가바드 기타 17장 해설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7장이 흥미로운 게 우리가 가진 그 깊은 믿음 있잖아요. 뭐 신념 체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행동, 심지어는 좋아하는 음식까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우리 안에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을 그 신념 체계, 그리고 이게 해설에서 말하는 세 가지 성향, 선성, 동성, 암성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신앙이라고 할 때 보통 생각하는 그런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 뭐 그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각 개인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신을 이해하는 틀, 이런 신념 체계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해설 강의에서는 이걸 우리 존재의 바탕, 일종의 바탈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어요. 아, 바탈이요. 그 개념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께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의 어떤 본질, 뭐 존재 이런 거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이 해설에 따르면 바탈이라는 건 그냥 있다는 존재함 그 이상으로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어떤 근본적인 기질, 바탕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의 그 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타 17장 3절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람은 그 신념대로 된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기질이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이 곧 나 자신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성질, 즉 선성, 사트바, 동성, 라자스, 그리고 암성, 타마스로 나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뭐랄까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성향이 되게 일상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음식 취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전 정말 재밌었어요. 해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연결시키던가요? 놀랄 만한 그런 예시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와서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성, 그러니까 사트바적인 사람은요, 생명력이나 건강, 기쁨을 주는 그런 순수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호한다고 해요. 맛으로 치면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 같은 거요. 해설에서는 이걸 약간 초딩 입맛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순수한 맛을 좋아하는 경향이요. 아, 초딩 입맛. 네네, 뭔가 이해가 딱 되네요. 자극적이지 않은 순수한 맛? 그럼 동성, 라자스는 어떤가요? 동성, 즉 라자스적인 성향은 정반대겠죠. 쓰고, 시고, 짜고, 아주 맵고, 건조하고, 한마디로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에 끌린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좀 고통이나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특히 해설에서는 그 매운맛 있잖아요. 이게 사실 미각이 아니라 통각, 즉 통질 감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강한 자극에 대한 집착, 이걸 라자스적인 성향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매운맛을 즐기는 문화도 정말 많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해설에서는 그 즐거움 자체를 뭐랄까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안에 혹시 숨어 있을 수 있는 집착이나 과도함, 이걸 좀 경계하라는 의미일까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해설의 핵심은 음식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느끼는 그 강한 집착에 초점을 맞춥니다. 해설에서는 이걸 음식교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넘어서서 특정 맛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의존, 이게 라자스적이라는 거죠. 아, 음식겨. 네,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암성, 타마스는 어떤가요? 이 부분이 특히 좀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암성 타마스는 좀 더 어둡다고 할까요? 오래돼서 맛이 좀 가거나 식은 음식, 불결하거나 남은 음식, 뭐 이런 부정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해설이 좀 도발적인 해석을 내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겨 먹는 발효 음식, 뭐 김치 같은 것도요. 이게 균들이 먹다 남긴 것,
또는 썩은 것을 먹는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여기에 아주 강한 집착이 있다면 이것도 암성적 성향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건 음식 자체에 대한 좋다 나쁘다 판단이 아니라 그 선호의 본질 그리고 집착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와, 그 김치 해석은 정말 신선한데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뭘 먹느냐 자체보다는 그 특정 음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 상태, 즉 그 신념이 어느 성향에 더 가까운지를 들여다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분은 음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희생,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의나 아니면 고행, 또 보시, 즉 자선 같은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 그리고 그 믿음의 질입니다. 질. 예를 들면 선성적인 희생은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하는 거고요. 동성적인 희생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남에게 좀 과시하기 위해 하는 것. 그리고 암성적인 희생은 뭐 경전의 가르침이나 이런 믿음 같은 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이렇게 나뉘는 거죠. 아, 행위의 동기가 핵심이다. 그렇군요. 해설 말미에는 그 아움타트 사트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아움타트 사트. 이건 불엄한,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를 나타내는 세 가지 명칭인데요.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뭐 희생이든 고행이든 보시든 이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움은 모든 행위를 신성한 의식과 함께 시작하는 것, 타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리고 사트는 그 행위 자체가 진실되고 선해야 한다는 것,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떤 행위든 믿음 없이, 즉 아사트하게 행해진다면, 다시 말해 올바른 신념과 의도 없이 행해진다면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결국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의 아주 깊은 수준에 있는 믿음, 그 신념 체계가 음식 취향처럼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중요한 가치 판단이나 행동 방식까지 정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걸 선성, 동성, 암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틀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나 선호 뒤에 숨겨진 이런 근본적인 믿음 체계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서 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강한 믿음이나 집착 같은 게 떠오르셨나요? 그게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세 가지 성향 중에 어디에 좀 더 가까울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